아이고 수학 하의 마지막 단원이 조합이에요. 우리 원래 책 꺼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에 이어서 조합으로 갈 텐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다 보니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될 텐데 조합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리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겠지만 확통할 때 아마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세는 것들이 이 단원에 나오는 거고, 보시면 예제가 그래서 얘도 정말? 맞네. 얘도 순열처럼 결국 언제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을 거냐,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 푸는 거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순열이었는데 기호는 이거였죠. NPR.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게 순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r개 곱한다 그랬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뭘 또 하나 써먹었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기억하고 있죠, 이건? 이게 순열이었다면 오늘 하는 조합은 기호가 뭐였냐면 대문자 C였어요. NCR인데 얘는 순열이랑 다른 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 뽑는 경우의 수다거든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뽑아서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건 뽑은 다음에 줄까지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순서상 뽑고 나서 줄을 세운 게 이거야. 그지? 근데 우린 이걸 먼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뽑아서 줄 세울 건데 얘는 뭐야? 줄 선 경우를 무시할 거야. 즉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 있는 r개 니들끼리 줄 서는 건 내가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거고요. 다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 무슨 소리냐면 그 경우의 수로 나누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였다고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게 NCR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는 요 R 팩 있죠. R 팩토리얼로 나누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의미였다고? 니들끼리 줄 서는 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니들끼리 줄 서는 거 내가 무시할 거야.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팩토리얼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3으로 나눌 거야. 똑같은 게 3개씩 나오나 보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눈다고요.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경우의 수에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그 횟수만큼 중복해서 세고 있다. 즉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의미는 그러한 건데 사실은 요 R 팩토리얼을 좌변으로 넘기는 게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죠. R 팩토리얼을 좌변으로 넘기면 NCR에다가 R 팩을 곱한 게 얘다 그 소리잖아.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리고 뽑힌 R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이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NPR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걸로 다 해결되거든요. 뽑아서 줄 세우는 건데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뽑아서 줄 세우는 걸 다 따로따로 하게 돼요. NPR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번 NCR 하고 나서 R팩을 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몇 개 뽑고 여기서 몇 개 뽑고 그러니까 뽑는 거대로 따로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줄을 한꺼번에 세우고 뭐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게 조금 더 쓸 일이 많다.
활용할 일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고요. 뭐 어쨌든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거, 공식 같은 것도 따져보긴 해야겠죠. 근데 그건 다 여기서부터 올 거기 때문에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n에서부터 숫자를 r개 곱한 게 분자에 있을 거고 분모 n, 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숫자로 나왔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숫자로 나오지 않았어. 혹은 뭐 증명 같은 걸 해야 되거나 뭐 미지수 같은 게 껴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땐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셔야겠죠. 근데 어차피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생긴 모양은 이거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NCR에 해당하는 공식인데 알고 있어야 될 얘도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성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써먹는 성질은 이거죠. NCR이라는 건 NC(n-r과) 같은 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로 증명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우변에 있는 건 분자가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n-r 팩토리얼에 n에서 n-r을 뺀 팩토리얼이거든요. 이거 팩, 분모에 이거 팩, 이거 빼기, 이거 팩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 r 팩토리얼이거든. 그러니까 n 팩에 r 팩에 n-r 팩이니까 결국 이거랑 같은 거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둘이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지. 10C 8이랑 10C 2는 같은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10명 중에 8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같다고. 10명 중에 201호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할 사람 8명을 뽑는 거랑 302호로 보낼 2명을 뽑는 경우랑 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뽑는다는 행위는 뽑는 거랑 뽑히지 않는 거 이렇게 이분화할 수 있는데 이건 뽑히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는 똑같다 그 얘기예요. 8명을 안 뽑는 거나 2명을 뽑는 거나. 그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다면 얘보다는 요 녀석이 산수하기 좀 편하겠죠. 왜냐하면 10, 18은 요 공식대로 하자면 10부터 숫자를 8개를 곱하는 거예요. 괜히 10이나 했네. 8, 5, 4, 3 이렇게인가요? 8개냐? 그리고 분모에 8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돼요. 8, 7, 6, 5, 4,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8, 7, 6, 5, 4, 3 8, 7, 6, 5, 4, 3 이렇게 통째로 약분돼요. 그럼 누가 남는 거냐면 10 곱하기 9에 2 곱하기 1이야.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10C 2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통째로 약분되는 걸 생각해보면 계산하는 와중에 얘가 나왔대. 그럼 이걸로 싹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n의 절반이랑 r을 비교해보겠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r이랑 n-r 중에 누가 더 큰 숫자냐, 누가 더 작은 숫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수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산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NC0, NCR 이런 애들은 n개 중에 n개 뽑는 거 몇 가지예요? 하나지 뭐. 다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NC0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n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거. 이거나 둘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에 집어넣어 봐도 이건 n팩, n팩, n-n팩 0팩토리얼 1이니까 약분되면 1이고요. n팩, 0팩, n-0팩 0팩은 1이니까요. 얘도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산수 때문에 필요한 거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요 NCR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 단원에서는 요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잘 안 쓰지 않나요? 이거 확통 가면 되게 많이 써요. 혹시 파스칼 삼각형? 하키 스틱?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파스텔이라고요? 네, 파스텔 우유. 이거고요. 파스칼이라고요?
그거 나중에 해요. 지금 몰라도 돼요. 요거는 사실은 요 단원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수학 하에서 되게 중요해 막 이런 건 아닌데 이거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 산수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의미를 해석해 보면 증명은 이걸로 하면 돼요. 근데 증명은 그렇다 치고 의미를 해석해 보면 NCR이라는 건 11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11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근데 그 3명, 이게 11명 중에 주인공을 하나 정해요. 얘를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3명 중에 얘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1명 중에 내가 얘를 포함시킬 거야.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한 명 뽑았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남은 10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죠? 내가 얘를 안 뽑을 거야 라고 작정했어. 그럼 남은 10명 중에 3명을 다시 뽑으면 돼요. 10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 3명 뽑는 걸 합치면 결국 뭐 되는 거다? 11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인공을 한 명 정해서 얘가 뽑히는 경우와 얘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나중에 확통 가면 더하는 꼴이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 자체, 요거 둘이 더한 거가 얘가 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산수할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보다도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래도 조합이라는 기호를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꼭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모양을 기억하자면 이런 거예요. 왼쪽 밑에 n-1이 똑같이 생겼고요. 오른쪽 밑에 r이랑 r-1이 1 차이 나거든요. 그럼 우변에 누가 있냐면 왼쪽 거 하나 커진 거고 오른쪽 거 큰 거 쓰는 거예요. 이 공식을 기억하기 골치 아프면 주인공 하나를 설정하는 거라고요. 11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인데 스스로 생각해. 내가 주인공이라고 치면 내가 뽑힌 경우와 내가 안 뽑힌 경우로 나눈다고요. 내가 뽑혔으면 나 빼고 남는 애들 중에 한 명 덜 뽑으면 되고 내가 안 뽑혔으면 나 빼고 남는 애들 중에 다시 R명 뽑으면 된다고.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어쨌든 N명 중에 R명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을 하나 해두도록 하세요. 근데 내 책은 어디 갔어 또? 제 책은 칠판에 있죠. 벌써 이거 끝났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합이라는 단원에 보시면 설명했던 거고요. 분모의 R팩 어떤 의미라고? R명 니들끼리 줄 서 있는 거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R팩으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고요. 밑에 조합의 성질에 나오는 거 보시면 1번 이야기했고요. 2번 중요한 녀석이에요.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방금 얘기한 거죠. N개 중에 R개 뽑는 건 나 빼고 나 포함해서.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8-2번 나와 있는 건 이건 뭐 이해만 하면 별거 아니에요. N개 중에서 특정한 K개를 포함해서 뽑는다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를 뽑았으면 이미 나 빼고 남는 애들 중에 한 명 적게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나랑 내 옆에 있는 애까지 포함해서 2명을 미리 뽑을 거라고 치면 남는 애들 중에 그만큼 적게 뽑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랑 내 옆에 있는 애 안 뽑을 거야. 그러면 남는 애들 중에 우리 둘 빼고 R명 다시 뽑으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녀석들을 뽑거나 뽑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괜찮죠. 해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 와서 요건 이제 조 편성하는 건데 이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편성하는 건데요. 11명이니까 11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7명이랑 4명으로 쪼갤 거야. 니네를 7명과 4명으로 이루어진 조로 쪼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11명 중에 7명을 뽑아. 11명 중에 7명을 뽑아. 그래서 니네 7명이 한 조야. 그럼 이제 4명 남았잖아요. 그 남은 4명 니들 넷이서 한 조가 될 거야. 그럼 끝났지.
그럼 11명을 7명과 4명으로 쪼갠 꼴이 돼요. 물론 4명을 먼저 뽑아도 돼요. 야, 니네 4명 한 조야. 그리고 남아있는 7명이 한 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계산해보면 4C4나 7C7은 1이니까 됐고 11C7이나 11C4나 둘이 같은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수가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죠. 숫자를 좀 다르게 해서 뭐 5명이랑 4명이랑 2명이야. 이렇게 쪼갠다고 쳐보면 11명 중에 5명 먼저 뽑으면 되죠. 그래서 니네 5명이 한 조야. 그럼 이제 6명 남았거든요. 그 남은 6명 중에 4명을 뽑아. 그래서 니네 넷이 한 조야. 그리고 2명 중에 2명 뽑을 거야. 니네 둘이 한 조야.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 난 2명 먼저 뽑을래. 그럼 그래. 그럼 남은 9명 중에 이제 5명 뽑으면 되고 남은 4명 중에 4명 뽑으면 되고 어차피 둘이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11C 오면 11부터 숫자 5개 분모의 5팩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6C 사면 6, 5, 4, 3, 4팩 4, 3, 2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2C1이면 2 귀찮은데 써버렸네.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위에 거거든. 밑에 건 11부터 숫자 2개 분모의 2팩 1은 9C5니까 9부터 숫자 5개 9, 8, 7, 6, 5 5, 4, 3, 1은 4C4 4, 3 여긴 써줄게요. 밑에는 안 쓸게요. 똑같이 생겼다고요. 분자는 11에서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죠. 11팩. 분모는 5, 4, 3, 2, 5, 4, 3, 2, 4, 3, 2, 4, 3, 2, 2, 2.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뽑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 어차피 이게 최종적으로 조가 만들어진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2명, 5명, 4명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얘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똑같이 3개로 쪼갤 건데 4명이랑 4명이랑 3명으로 쪼갤 거라고. 이렇게 생겼으면 11명 중에 4명 뽑아서 니네 넷이 한 조야. 그 다음 7명 중에 또 4명 뽑아서 니네 넷이 한 조고 남은 3명 중에 3명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야. 근데 얘는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되냐면 뒤에 2팩으로 나눈다. 왜 그러는 거지? 왜 나누죠? 2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뭔가 2개의 순서를 무시할 거란 이야기야. 2팩으로 나눴다는 건 뭔가 2놈의 순서를 무시할 거라는 거야. 그 2놈이 누구예요? 2, 4와 2, 4지. 그죠? 첫 번째로 4명 뽑아서 한 조가 되고요. 두 번째로 4명 뽑아서 한 조가 되고요. 마지막에 3명은 셋이서 조가 될 거니까. 내가 처음에 4명 뽑을 때 앞줄에 있는 4명 한 조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4명 한 조라고 할 거고 마지막 뒷줄에 있는 3명 한 조라고 할 거야. 이 경우의 수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4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 앞줄에 있는 4명을 뽑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3명을 뽑는 거야. 그것도 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경우로 세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잖아. 어쨌든 앞에 4명이 한 조고 뒤에 두 번째 줄에 4명이 한 조고 마지막 줄 3명이 한 조라는 건 다르지 않다고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인원수로 4명, 4명을 뽑을 땐 처음에 4명이 뽑혀서 같은 조가 되고 그 다음에 4명이 뽑혀서 같은 조가 됐대. 그 뽑히는 순서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얘는 다르게 세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거다. 그래서 4, 4 둘이 똑같은 숫자니까 니네들 4명끼리 뽑히는 순서는 내가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2팩으로 나눌 거다 그 소리예요. 되죠? 세 명, 2명. 11명 맞지? 네. 11명 중에 3명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고 남은 8명 중에 3명 뽑아서 또 니네 셋이 한 조고 남은 5명 중에 3명 뽑아서 한 조가 되고 2명 중에 2명이 한 조예요. 뭘로 나눠야 돼요? 3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신기하다. 뽑히는 순서 3개, 세 녀석이 줄 서는 경우는 무시하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가 3, 3, 3 이렇게 3개 있는 거잖아요. 되죠? 또 뭐 해야 되냐? 분배. 아니
잠깐만. 아니 숫자를 하나 더 할까요? 3. 괜찮아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같은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고,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12명을 10명을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눌 거야. 10명이야. 얘는 11명 하자. 얘는요. 11명 중에 3명, 8명 중에 3명, 5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 1명 혼자 남았어요. 뭘로 나눠야 돼요?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야지.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셔야겠죠. 똑같은 숫자가 두 개니까. 얘네 둘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고 얘네 둘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조편성하는 경우고요. 조합을 이용해서 편성하는 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밑에 분배도 나오니 여기? 그러네. n명한테 나누어 주는 건데 이건 별게 아닌 게 조편성을 하고 나면 서로 다 다른 조일 거잖아요. 인원수가 같다고 쳐도 그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 내가 니네를 4명, 4명, 3명의 조로 일단 분할을 이렇게 한다고요. 조편성을 했다고. 그럼 이 4명과 이 4명은 서로 다른 조일 거 아니야. 사람 구성이 다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 조를 강의실 하나에 배치하는 거지. 한 조는 202호, 한 조는 202호, 한 조는 203호.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가지인 거지. 조가 3개 됐고 강의실 3개고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3팩이라고. 그죠?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냥 n팩 곱하고 끝나잖아요. 그걸 그냥 n개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n팩토리얼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분배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서 조합을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요 기호를 혹시 처음 보면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나온 녀석이겠죠. 보시면 NP3이 12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NP3이라는 건 N부터 숫자 3개 이거 곱해서 120이래. N이 얼마냐? 얼마야? 5야? 5, 4, 3 곱하면 아니잖아. 6이잖아. 6, 5, 4 이렇게 곱해야 120이죠. N이 6이네요. 그래서 N이 6이구나 라는 건 알았고, 그럼 NC3은 어차피 요거 3팩으로 나눈 게 NC3이니까 얘는 20 될 거고요. 얘는요 6이랑 5랑 곱해서 30이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뭐야. 두 번째 거요. 이런 거 제일 싫어. 팩토리얼이 이제 나오는 건데 요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식 중에 하나고요. 정사가 돼 있어요. 예제 문제로. 기억하셔야 되는. 기억 안 해도 돼. 자주 안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대잖아. 이걸 적극적으로 써서 푸는 문제는 잘 없어요. 공식으로는 자주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증명 이렇게니까. 진짜 끈이는 사람이. 그러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 문제는 좌변 우변 두 개 비교하는 거거든요. n하고 n은 똑같이 생겼고 그럼 요 n-1c r-1이 얘다 그 소리인데 분자에 n-1팩 있네요. 분모에 r-1팩 있잖아요. 그럼 가에 누가 들어가면 돼? n-1에서 r-1을 뺀 팩토리얼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간다?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갈 때 보면 r-1팩 똑같이 생겼고요. n-r팩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n-1팩에 여기 n까지 곱하는 거다. 그렇죠? n-1팩에 n 하나를 곱했으니까 n팩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n팩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비교해 보면 n팩이랑 n팩은 똑같고요. n-r팩이랑 n-r팩은 똑같아요. 그러면 r-1팩이랑 r 나누기 다
같은 거래.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R팩이 들어가야죠. R팩이 들어가서 R 하나 약분되면 R-1팩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건 R 팩토리얼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써놓으면 N팩을 R팩으로 나누고 N-R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통째로가 누가 된다? NCR이 되더라. 그래서 R 곱하기 NCR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네. 네. 853번. 좋은데. 남자 5명, 여자 5명, 3명 뽑을 거래요.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를 고르래요. 어떻게 구하죠? 남자 구한 다음에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요. 33. 아,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네. 뭐라고? 아니 그래도 해야지. 5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성별이 모두 다 같대.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5명 중에 3명 뽑는 거 이거 뭐예요? 남자 3명 뽑는 거, 여자 3명 뽑는 거 5C3. 그래서 이 둘을 어쩐다고요? 더하면 돼요. 그럼 이게 남자만 뽑든가 여자만 뽑는 거지. 그럼 반대로 남자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은 뽑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떡할래? 그냥 다 남자를 구한 뽑는 다음에 경우 각각 빼. 전체 빼면 되는 정보를. 비교 비교해야 될 건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 그러면 전체에서 5C3이랑 5C3을 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 왜요? 시간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아 근데 하긴 해야지. 아쉽다고 하셨을 텐데. 그래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야. 하긴 할 거야.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씩을 뽑을 건데 이렇게 뽑는 거지. 남자 중에 한 명을 먼저 뽑아. 그리고 여자 중에 한 명을 뽑아. 그지 한 명 더 뽑으면 되죠. 네. 근데 남자 한 명 뽑았잖아요. 네. 여자 한 명 뽑았잖아요. 8명이 남았잖아요. 8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보면 얼마야? 10C3이면 19, 8, 3, 2예요. 여기서 5C3은 5C2랑 같은 거니까 요거 10이고 요거 10이어서 20 빼는 거야. 그래서 요 날라가고 요렇게 날라가서 100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이건 계산해보면 5하고 5하고 8이에요. 25에 8 곱할 거니까 200이네요. 다르지요? 아, 저 원래 200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200분의 1? 왜? 200분의 1 해야 돼. 왜? 저거 아까 했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저거 남자에서 순서를 뽑고 여자에서 생각해야 뽑고 이게 잠깐만. 살짝 문제를 바꿀게요. 숫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 한 명 줄였어. 시간 걸리네. 합쳐서 4명 뽑자. 남자 5명, 여자 5명, 4명 뽑을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적어도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원래대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10C4에서 5C4랑 5C4를 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0, 9, 8, 7, 4, 3, 2에서 10을 빼면 돼요. 이거 5랑 5니까. 그러면 3, 3 날라가고 4, 2, 8이니까 210에서 110 뺄 거니까 200이다. 그죠? 얘가 답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엉터리로 풀면 어떻게 생겼냐면 엉터리를 풀면 어떻게 생겼냐면 5명 중에 일단 남자 1명 뽑아놓고 5명 중에 여자도 1명 뽑아놔. 그럼 남자 1명, 여자 1명 뽑았으니까 이제 막 뽑으면 되잖아요. 미리 뽑아놨으니까. 8명 남았어.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은 들어있겠죠. 근데 경우 수를 세보면 5랑 8, 7, 2거든요. 4다, 그지? 그러면 요렇게 하면 10이고 요렇게 하면 10이야. 거기에 7을 곱할 거니까 이건 700이에요. 왜 많이 그거를 보여줘서 그런 거. 51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라니까. 그래서 500을 잘 모르겠는데.
500? 아, 네. 달라요. 답이 다르고 이게 답이거든? 근데 왜 뭐가 틀렸지? 그 말은 중복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뭘 중복해서 했다는 이야기일까? 모두 여자를 뽑는 거랑 모두 남자를 뽑는 거야? 아, 여기는 없다니까? 남자 중에 한 명 뽑고 여자 중에 한 명 뽑고 남은 애들 중에 2명 더 뽑는 거야. 선생님이 답은 이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본 건데 생각을 해보라는 건 뭘 생각해보라는 거냐면 숫자가 너무 커. 중복해서 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 중복이 됐길래 이런 꼬라지가 되었을까를 고민해보라고. 자, 엘리트들 배워보세요. 뭘 중복해서 센 걸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국민이 알 것 500개씩이나. 같은데. 약간 말은 되는 것 같지 않아? 남자 한 명 먼저 뽑고 여자 한 명 먼저 뽑고 그 다음 남은 애 중에 2명 뽑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다고. 중복해서 했다고. 네. 뭘 중복해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순수 아니에요? 곱하기를 하겠다는 건 무언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하겠다는 건. 그럼 봐봐. 남자를 뭐 대문자라고 씁시다. 이렇게 5명 있고 여자를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5명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란색으로 찾은 경우의 수 중엔 처음에 남자 1명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여자를 1명 뽑을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2명 뽑을 때 내가 하필이면 남자 2명 이렇게 뽑을 거야. 이런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남자를 뽑고 남자 B를 뽑고 그 다음에 여자 A를 뽑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2명 뽑을 때 남자 A랑 남자 C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뽑아놓고 나서 보면 둘이 같죠. 얘는 다른 경우로 세고 있다고. 700이나. 그죠? 이런 경우가 얘는 중복해서 세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몇 번씩 세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걸? 24번. 3번씩 세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처음에 C 뽑고 그 다음 A 뽑고 다시 A랑 B 얘네 둘은 왜냐면 순서 없이 뽑는 거니까 똑같은 경우를 3번씩 뽑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3으로 나누면 얘가 안 나와. 뭐야? 뭐야? 그럼 다른 것도 중복됐던 거 아니야? 다른 건 또 다르게 중복됐다는 거야. 뭐가 다르게 중복됐을 거냐면 처음에 내가 A 뽑고 그 다음에 A 뽑고 뽑을 때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은 거지. 이런 경우는 몇 번 중복됐냐면 4번씩 중복됐어요. 얘가 B고 A고 A, B인 거 얘가 A고 B고 뭐 해야 되냐 BA인 거랑 B고 B고 AA인 거랑 이렇게 4번씩 중복됐다고. 그럼 봐봐. 이 얘기 왜 얘기한 거냐면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뽑을 때 그 뽑힌 애들이 다 남자거나 다 여자인 경우엔 3번씩 중복됐어. 3으로 나누면 되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는 4로 또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잘못 구해서 700이라고 구했어. 그럼 뭘 나누면 되지 않을까? 나누면 안 된다고. 이 700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1명인 경우랑 여자 3명, 남자 1명인 경우는 3으로 나눌 거고 남자, 여자가 2명씩인 경우는 4로 나눠야 돼. 이 700을 경우를 2가지로 나눠야 된다고요. 나눠서 누구는 3으로 나누고 누구는 4로 나눠야 된다고. 즉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 욕할 뻔했어. 안 된다고. 너무 복잡해진다고. 그죠?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뽑는 것이기 때문에 뽑는다는 건 뽑는 순서는 무시할 거란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렇게 곱하기를 해버리면 순서는 자동으로 생겨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곱의 법칙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그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실컷 뽑아놓고 남은 애들 가지고 다시 뽑으시면 안 돼요. 실컷 뽑아. 뽑아놓고 패자부활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약간 불편해져요. 맨 처음에 우리 3명 뽑을 때 있죠. 이 문제대로 3명 뽑을 때 그때는 우연히 답이 100이었고 잘못 계산한 게 200이었거든. 그래서 2로 나누면 됐어. 근데 그 경우는 어차피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아놓고 1명 더 뽑을 때 걔가 남자인 경우나 여자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거나 여자 2명에 남자 1명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2번씩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우연히 됐지.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구한 걸 다시 수습하려 하지 마시고 싹 갈아엎고 다시 하시면 된다. 차라리
하지 말래요. 차라리 3명 1명 뽑는 경우 더하기, 2명 2명 뽑는 경우 더하기, 1명 3명 뽑는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전체에서 몰빵되는 경우를 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인원수로 나누어서 따로 구해가지고 더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죠? 미리 뽑지 말라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죠. 10시 아니고 그런 분들 다 가시네. 이게 말이 영혼이 남지 않는 데서 너가 따라하는 것도. 쭉쭉 넘어가서요. 864번. 864번. 혜진이와 승원이를 포함해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울 거래. 그런데 혜진이랑 승원이는 둘 다 포함해야 되고 얘네 둘은 또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8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조건들이 걸려있지. 얘네 둘. 뽑을 때 얘네 둘도 뽑아야 되고 얘네들은 또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좀 특별하게 취급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뽑을 때 따로 뽑고 줄도 따로 세운다고요. 한 번에 안 하고. 물론 나머지 애들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쟤네들이 나중에 와서 비켜 이러고 싹 들어가도 되는데 재수없잖아. 뽑는 건 따로 줄 세우는 건 따로 해보자고요. 8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얘네 둘은 이미 뽑은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2명을 뽑았다고. 그럼 남은 6명 중에 괜한 소리를 했어 내가. 8명 중에 2명이 이미 뽑았으니까 남은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럼 이게 5명을 뽑은 거야. 그 다음 줄 세울 건데 얘네 둘이 이웃한다고. 어떻게? 다섯 명 줄 설 건데 왜? 2명 이웃한다며. 그럼 요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4명이 줄 선다고요. 그런데 얘네 둘이 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4팩, 2팩.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 되죠? 아니 왜? 그 갑자기 그 중상주의가 생각. 괜한 소리 했다니까 내가 지금. 자유반민주의. 다음 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삼각형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이 대각선의 개수는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대각선의 개수는 여러분 중학교 때 도형 하면서 한번 공식처럼 배웠죠. 뒤에 문 좀 닫아줘. 그거 n-3 뭐 n-2 앞에 n 곱하고 뭐 그런 거 하는 맞지 않아?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2분의 n 마이너스 3. 3. 왜? 모르겠어. 이웃한 거 빼야 돼. 대각선이니까 n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나랑 내 양옆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그죠? 근데 대각선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간 건지 여기서 이렇게 간 건지 모르잖아. 이로 나눈다. 개수가 n-2개죠. 아닌가? n-2는 어디서 나왔지? 맞아. n-2도 있었어요. 그게 전체 대각선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은 삼각형의 개수였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삼각형 개수 해보면 되지. 여기서 삼각형 찾으려면 뭐 하면 돼? 삼각형 만들면 뭐 하면 돼? n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야. n, c3. 근데요? nc3이 왜 n-2냐고. n-2가 어디서 나왔지? 전체 대각선의 그래 n-2가 있었고 n-3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맨날 헷갈렸단 말이야 그거를. 아 이거. 다음 건 삼각형의 개수. 일단 전체에서 3개 하는 거 하고. 꼭지점 3개 고르면 되죠. 네. 그러면 점이 지금 총 8개 있으니까 8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거지. 4개에서 3개 되는 그죠? 안 되는 경우 언제냐면 일치선상에 있는 점 3개 고르는 경우. 그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언제예요? 요거밖에 없죠. 4C3 빼면 되죠. 8C3에서 4C3을 빼시면 삼각형의 개수 될 거다. 조금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할까요? 여기 삼각형이 또 직선 하나 더 해야 돼요. 요거.
871번. 저건 1 빼줘야 되잖아요. 아, 그죠? 길이죠. 직선의 개수 세라고 그랬거든. 네, 일단 전체에서 선분의 개수 몇 개죠? 12C에서 빼야 돼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죠? 선분의 개수는 선분의 개수는 알아서 세세요. 12C. 이게 공식 식으로 얘기해 보면 선분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12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선분이에요. 그런데 직선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선분의 개수랑 다를 거라고. 뭐가 다를 거라고? 그냥 뭘 빼야 돼.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직선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 위에서 내가 점을 2개 고른다고 치면 선분은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녀석이지만 직선은 이거 2점을 고른 직선이나 이거 2점을 고른 직선이나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좀 찾아서 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각선.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 남겨야 돼요. 하나 남겨야 돼요. 다 빼면 안 돼. 다 빼면 안 돼. 하나 남겨야 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선분의 개수인데 그 중에 요거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빼야죠. 하나 남겨놓고 3세트 뺀다고요. 이거 뭐라고 쓴 거니? 바로지. 요렇게 C야 C. 4, C, 2에서 1 빼고 3세트. 가로선 3개. 세로도 있죠? 네. 3개 중에 3개 고르는 2개 고르는 거. 그런데 요것도 하나 남겨야 돼요. 이게 몇 세트이냐면 4세트 있어요. 또 대각선. 대각선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그런데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 돼요. 이게 몇 세트 있냐면 총 4세트 있는 거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또 있나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직선의 개수일 거다. 그래서 겹치는 걸 찾아서 빼면 된다. 뭐 그 얘기예요. 토너먼트보다는 그 함수 개수가 떠올랐네. 함수의 개수랑 토너먼트. 이것만 하면 돼요. 네. 함수의 개수는 정리를 좀 하자면 잠깐만요. 아이고. 오늘 하는 Yes. 기린은 돌시나요? 그러면서 맨날 볼 피고 거잖아. 있잖아. 생각이 무슨 나무나 볼 시간 없다고 바쁜 척 하기는. 그렇게 하니까 6cm 일어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식을 딱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정의역의 원소가 6개 있고요. 공역의 원소가 8개 있어요. 그냥 함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보세요 그러면 얘는 몇 가지 있을까? 참고로 엄청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6에 8개 8에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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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아니야. 뭔지 그 뭐지? 알아서 잘 가라. 8에 6제곱 맞는 거 같은데. 8에 3제곱 아니야? 아닌가? 8에 3제곱. 8에 6제곱 맞아. 8에 3제곱. 8에 3승이야. 8에 3승. 왜 사네요? 다 똑같은 곳으로 가서 상관없잖아. 아닌가? 8 곱하기 8 곱하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냥 8에 6제곱. 아니. 3승이야. 1, 2, 3, 4, 5, 6이 1, 2, 3, 4, 5, 6, 7, 8한테 갈 거야. 1은 8개 중에 하나. 2하는 2도 8개 중에 하나. 3도 8개 중에 하나. 8에 6승? 4, 5, 6 전부 다 8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 세세요. 이게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6의 8제곱이라고 8의 6제곱이라고 8의 6제곱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원래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합동 가서 배울 거지만 뭐 8의 6제곱이라는 거 알잖아. 그냥 알아버렸잖아요. 아는 거야 이제. 두 번째는
6 이렇게. 그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패가 안 같은. 왜 NP? 안 같. 아니.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맞는 것 같은데. 그 x1이랑 x랑 다르면 fx1이랑 fx2 응.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였다고요. 경우 수를 세보면 1은 8개 중에 하나. 그럼 2는 1이 선택한 거 빼고 남은 7개 중에 하나. 3은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8, 7, 6, 5 해서 숫자 6개 곱하는 거니까 8, P, 6이다. 이렇게 세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이 말 자체는 나중에 배울 거라서 모르셔도 되지만 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F1, F2, F3, F4, F5, F6 이걸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 정의역이 커질수록 치역도 커지는 거. 경우수 몇 개예요? 한 개. 배치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뒤에 7. 아, 알아서 잘 가잖아요. 하나 잘 선택하면은. 몇 가지? 이거 8P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8P 맞는. 8P6은 여기 있는데? 네, 이거 똑같다고? 아, 8P6에서 86. 좀 가만히 좀 있어. 몰라요. 8P6. 얘는 지금 보면 1, 2, 3, 4, 5, 6이 1, 2, 3, 4, 5, 6, 7, 8한테 화살표를 보낼 건데 정의역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화살표를 보낼 거라는 거야. 이제 뭘 기억하고 계시면 좋냐면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1에서부터 6까지 누구를 선택할지 순서는 정해져 있어. 크기는 정해져 있어. 나는 뭐만 하면 돼? 누가 화살표를 받을지 뽑아주기만 하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1에서 6까지가 나눠가지는 거예요. 뽑아주기만 하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돼. 8개 중에 6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돼. 순서는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순서는 얘가 이미 정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얘 한번 살펴보자고요.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 7, 8이야. 1은 3으로 간대요. 정해져 있고요. 4는 5로 간대요.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F1, F2, F3이 이런 관계를 4, 5, 6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럼 1이랑 4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얘랑 얘를 정하라는 거고 얘랑 얘를 정하라는 거잖아. 근데 뭐 F2, F3이랑 F5, F6은 서로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F2랑 F3은 F1보다는 커야 돼 그랬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갈 자리는 4, 5, 6, 7, 8 중에 정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보다 큰데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F3이 더 큰 거 가져갈 거야. 난 뭐 하면 된다고? 이거 5개 중에 2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작은 걸 얘가 가져갈 거고 큰 걸 얘가 가져갈 거고. 그죠?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마찬가지로 5, 6은 어때요? F4보다 더 큰 거 가져가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거 3개 중에 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기. 더 큰 거냐? 작은 거냐? 여기 작은 거네. 어잉? 아, 그러면 F5, F6은 F4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요거 4개죠. 요 아, 4개 중에 또 2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하면 되는 그죠? 곱하면 되죠. 그 빨간 거랑 파란 건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건 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줄은 지가 알아서 쓸 거니까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함수의 개수 할 때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마지막 봐야 될 건 토너먼트인데 저 반으로 잘랐었네. 응? 살짝 중간에 좀 멍떨어져 있고. 조편성하는 거예요. 조편성하는 거예요. 자,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야. 마지막 결승전이 여기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조를 잘라보면 3개랑 4개로 잘라줘야 돼요. 3 더하기 4로. 그래서 전체 7명이 게임에 참여할 텐데 일단 이걸 3 더하기 4로 쪼갤 거고요. 쪼개진 3 더하기 4 입장에서 보면 3 입장에서 보면 1 더하기 2로 쪼개야 돼. 조를 얘를 1 더하기 2로 쪼갠다고요. 여기 4는 어때? 2 더하기 2로 쪼개져야 되죠. 요 4는 또 2 더하기 2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1 더하기 2에서 1은 그냥 내려가는 거고 2는 1 더하기 1로 쪼갤 건데 2명을 한 명 한 명으로 조편성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토너먼트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뭐 BC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BC가 1회전에 붙는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쳐다보면 첫 번째 줄은 뭐라고? 7명을 3명과 4명으로 쪼개는 거야. 7C3을 4C4를. 근데 얘는 이제 1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줄에서 조편성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3C1 곱하기 2C2. 얘는 뭐예요? 4C2 곱하기 2C2 나누기 2팩. 저거 안 하면 진짜. 그죠? 이건 2명 2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나눠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편성하고 끝나는 건데 하나만 더? 네? 아니요. 불법이야. 드라마 시간 지났어요. 제가 이거 막 문제 많. 하나만. 리그전이랑 토너먼트 같이 나면 진짜 모르겠어요. 이 토너먼트라는 건 BC랑 BC가 같은 거거든요. 그 뭐 할 거냐면 7명 줄 세울 거야. 줄을 세우고 나서 보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같은 거거든. 네. 7팩 중에 이거 둘이 자리 바꾸는 걸 2번씩 세고 있어요. 2로 나눌 거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이거 통째로 자리 바꾸는 것도 다 2번씩 중복해서 세고 있어요. 얘네 둘은 자리 바꾸면 안 돼. 1이고 2인데 2고 1이 되잖아요. 여기도 자리 바꾸면 안 돼. 3 더하기 4가 4 더하기 3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다 줄 세울 건데 이거 모빌 같은 거지. 돌려도 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면 여기 돌려도 되고 여기 돌려도 되고 여기 돌려도 되고 여기 돌려도 돼요. 그래서 이게 4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어, 똑같아요. 진짜요? 왜 못 믿지? 해봐. 아. 7, 6, 5, 4. 건너지고 그렇게 3 쉽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2. 요거는 7, 6, 5, 3, 2. 이거 쓰지 말자. 요거부터 4, 3, 2. 이거 쓰지 말자. 분모에 2, 3, 2. 아이 쓰지 말자. 그리고 나서 3이랑 3 하나 날리면 분모에 2 3개, 분자 7, 6, 5, 4, 3. 요 2 날리면 똑같이 생겼죠. 맞아, 이 자본주의야.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것도 토너먼트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설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